좋습니다. 그럼 슬로프 솔버에 익숙해지기 위해 몇 가지 예제를 더 해보겠습니다. 멋진 모그래프 유형의 작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기하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머리입니다. 고무머리, 고무 장난감. 이것을 선으로 변환해 봅시다. 좋아요. 이제 선 기하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버에 넣어 봅시다. 좋아요. 여기 솔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벗어나서 이것은 속성이며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약간의 3D 노이즈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크게 해보죠. 맞죠? 그냥 위치에 추가합시다. 3D 노이즈. 위치에 추가하고 알겠어요. 이 매개 변수들을 홍보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마 다른 노이즈 유형인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사용할 거라면 진폭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래, 모든 것이 그냥 늘어나게 되지 맞지? 좀 이상하게 보이네. 물론 우리는 이 기하학만 다루고 있고 점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다지 좋지 않아.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나 우리는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모든 SOP 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다시 샘플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샘플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샘플링은 우리가 가진 이 곡선들을 본질적으로 다시 샘플링할 것입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매 프레임마다 점이 추가됩니다. 이제 새로운 기하학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갑자기 멋진 부드러운 선을 얻었습니다. 이게 꽤 멋진 모그래프 스타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기하학적 형태를 빠르게 얻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다지 많은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몇 개의 노트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회전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가끔 실수로 굴러떨어지곤 했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컨트롤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하신다면 이걸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각들이 정말 가까이 움직인다면 그것들을 융합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의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융합을 해봅시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봅시다. 이제 그들이 가까워지면 융합될 것입니다. 큰 차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냅 거리를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까워지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후에 조금 부드럽게 추가하면 이걸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우리의 기하학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이 과정은 곡선을 융합하는 동안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며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퀀스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까요? 30fps로 설정해 보죠. 어쩌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가져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 전체를 스윕하고 둥근 튜브를 만든다면 우리는 방향과 접선을 생성하기 위해 폴리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폴리프레임을 사용하면 노멀 탄젠트를 설정하면 곡선의 방향을 향하는 노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렇게 스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자. 아마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아마도 리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노멀. 그리고 우리는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마 리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요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폴리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폴리와이어가 더 나은 결과를 줄 것 같아. 맞아. 이제 시작해보자. 노멀 맞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꽤 흥미로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으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카메라 위치를 잡고 정말로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하세요. 여기서 꽤 흥미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제거합시다. 여기서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하학. 예시세 우리는 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흥미로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 다각형을 해봅시다. 기하학을 꽤 많이 늘려봅시다. 좋아요. 이제 해결기를 실행해봅시다. 여기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가져가 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리샘플링을 원하지 않지만 대신 여기서 2D 노이즈를 사용할 수 있고 아마도 이것을 리매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리매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는 기하학의 한 조각으로 비슷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융합하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멋진 유기적인 형태, 유기적인 키 타입의 형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멀을 따라 변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위치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서 양의 2D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D 노이즈를 사용하고 그런 다음 이렇게 하고 대신 그렇게 하세요. 이제 노멀 방향으로 약간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왜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노멀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노멀 방향으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네. 이것이 기본적으로 노멀을 따라 스플라이스가 하는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위치. 그리고 노멀은 어디에 있나요? 추가하세요. 우리가 잡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본질적으로 잠깐만요. 이 다른 것들을 비활성화합시다. 잠깐만요. 대신 노멀을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노멀에 의해 굴을 부풀리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노멀에 따라 이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한다면 그리고 나서 위치와 노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위치 플러그인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양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 또한 대략 같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노멀의 변이에는 추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노멀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오른쪽. 자, 시작해 봅시다. 좋아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매 프레임마다 리매칭되는 기하학의 조각을 얻을 것이고 그곳에 흥미로운 디테일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멋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VDB를 사용하여 이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하기 위해 아마도 우리는 곡률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곡률은 표면의 곡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점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 경사진 속성을 시각화하고 곡률을 해봅시다. 아마도 더 곡률이 있는 부분은 더 하얗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더 검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바인딩하면 속성을 당신의 볼트 네트워크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곡률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물체를 이동시킨 양의 곡률을 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몇 가지 VDB와 함께할 작업입니다. 그때부터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과 기하학 수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 버튼을 누르려면 아마도 이 범위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항상 최소값은 0과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 값을 조금 더 만들어 봅시다. 생각했던 것만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깨고 있다면 최대값을 조금 더 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기하학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VDB 수송이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룰 것입니다. 좋아요. 네, 보이시죠? 이제 곡률에 따라 기본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곡선이 많은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물론 우리가 기하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기하학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리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리매싱하는 대신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 폴리곤에서 VDB를 만들고 그 다음 VDB를 변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VDB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리매싱하는 중간 단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내부 요소를 제대로 얻지 못할 때 이것이 어떻게 멋지게 변해가는지를 이미 볼 수 있습니다. VDB로 작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실제로 VDB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기하학 작업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꽤 멋지고 흥미로운 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만 하면 이미 꽤 멋져 보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렌더링하면 여기에서 평면과 프로젝션을 사용하여 UV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꽤 멋지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서브솔버에서 아주 간단한 것들로 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실험해보세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더 예를 살펴보죠.